회사 입구 대리석 로비 한복판. 소연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자격이 없지. 김 부장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웃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휴대폰을 움켜쥡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고 택배 카트 바퀴 소리가 멈춥니다. 저게 내 딸이 맞나? 김 부장은 팔짱을 끼고 시계를 두드립니다. 소연은 번진 화장 위로 눈물이 또 흐릅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소연의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줍니다. 로비의 공기가 폭발 직전처럼 고요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박재근은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몸이 저절로 움직였죠. 예순이 된 몸이지만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일과가 있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째였어요. 오늘도 힘내자. 재근은 낡은 다세대 주택에 새 들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아직은 건강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딸 소연이를 생각하면 기운이 났습니다. 오래된 운동화 끈을 묶으며 재근은 오늘 배달해야 할 물건들을 생각했어요. 택배차에는 이미 수십 개의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것들은 20kg이 넘기도 했죠.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재근이 사는 집은 소형 평수로 그리 넓지 않았어요. 부엌과 거실이 한 공간에 있고 재근의 방과 딸 소연의 방이 있고 재근의 방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소연이의 대학교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정말 예쁘게 컸네. 재근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 순이를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암 투병을 하며 병원비로 집까지 팔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연이는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스스로 벌었어요. 순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소연이 꼭 잘 키워줘. 우리 딸만은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재근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소연이에게는 절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딸 앞에서는 항상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었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히 라면 하나로 때웠습니다. 소연이가 아직 자고 있어서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은 어제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어요. 재근은 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택배 집화장으로 향하는 길에 재근은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재근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네, 할 일이 많아서요. 소연이 덕분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딸이 대기업 다닌다며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재근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소연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집화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재근이 형, 오늘도 일찍 왔네. 응, 오늘 물량이 많다고 하던데? 맞아.
하지만 우리 재근이 형은 걱정 없지. 딸이 대기업 다니니까 든든하잖아. 재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들은 재근이 딸 덕분에 여유롭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연이가 독립한 후에도 재근은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연이가 취업 준비를 할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재근은 몰래 야간 공사장 일까지 했어요. 딸이 학원비며 취업 준비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절대 없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밖에 잠을 못 잤지만 소연이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게요. 뭔 소리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아빠가 다 해결한다. 그때 소연이의 눈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던 걸 기억합니다. 재근은 딸이 얼마나 착한지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소연이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빠, 저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소연이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을 때 재근도 같이 울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한 번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소연이가 네, 진짜예요. 재근은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순이야, 우리 딸 대기업 들어갔다. 너도 기뻐하고 있지? 택배 동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재근은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소연이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후로도 변함없이 밝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할 때도 재미있다고 했어요. 아빠, 오늘 팀장님이 제 기획안을 칭찬해 주셨어요. 앞으로 더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길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딸이 능력을 인정받고 있구나. 정말 대견하다. 동료들도 친절하고요.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재근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심이 됐습니다. 자신이 택배 일을 하며 힘들어도 딸만은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배를 배달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고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아파트 15층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야 했어요.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면 소연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고 있겠지? 재근은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딸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밝게 웃었어요. 아빠, 오늘 야근했어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괜찮아요.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소연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재근은 딸이 정말 회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재근은 소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딜만 했어요. 딸만은 좋은 환경에서 꿈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근이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실제로는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모욕을 아버지에게는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근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부녀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현실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소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어서 와. 팀장 김 부장이 소연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소연이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팀장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네, 팀장님. 어제 내가 맡은 프로젝트 말인데 클라이언트가 거절했어. 소연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자신이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것이었어요. 클라이언트와도 여러 번 미팅을 하며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요. 밤새워 자료를 만들고 주말에도 나와서 완벽하게 준비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제라니? 내가 준비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일하면 회사에 손해만 끼치는 거야. 김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연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무실 전체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이미 늦었어. 클라이언트가 우리 회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김 부장이 책상을 탁 치자 사무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이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일하던 선배 직원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소연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요. 가끔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이 과장, 당신이 나서지 말아요. 이건 내 팀 일이니까. 김 부장이 이 과장을 날카롭게 쳐다보자 이 과장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연이는 도움을 주려던 선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박소연, 내 아버지가 택배 일하신다며?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소연이는 당황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자신의 집안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캐낸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일과 무슨 상관이? 상관없다고? 집안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역시 택배 배달하는 집 딸이네. 김 부장의 말에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몇몇은 민망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구경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소연이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팀장님, 그런 말씀은 너무... 내가 틀렸나? 대기업에서 일하려면 그만한 격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명문대 출신들이 탈락했는지 알아? 소연이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런 일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할까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하,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겠지.
택배 배달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피는 못 속이는구나. 김 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무시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너도 아버지 닮아서 택배나 배달할래? 여기 말고 말이야. 사무실에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동료들이 김 부장의 농담에 억지로 웃고 있었어요. 소연이는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이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가슴은 더 차가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서 자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소연아, 점심 잘 먹어. 아빠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힘내라, 우리 딸. 소연이는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딸이 매일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팀 후배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지만 소연이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소연이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다 봤어요. 소연이의 빨간 눈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팀장님이 너무하세요. 선배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민수야, 너는 신경 쓰지 마. 나만의 문제야. 너까지 연루되면 안 돼. 소연이는 후배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 하나로도 충분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가족 이야기까지 꺼내는 건 정말 선 넘는 거 아닌가요? 민수의 말에 소연이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 후배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유일하게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몰라.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취업 준비할 때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어. 그럼 더욱 팀장님이 잘못한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버텨야 해. 아빠를 실망시킬 수는 없어. 오후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소연이는 더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김 부장이 다른 동료들 앞에서 또다시 소연이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소연, 이번 달 실적 평가 나왔는데 최하위야. 소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부족한 부분? 전부 부족해. 기획력도 실행력도 심지어 의사소통 능력도. 아, 그리고 집안 배경까지. 마지막 말에 몇몇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연이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동료들이 모두 소연이를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한 달 더 이런 식이면
인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어. 이해했어? 인사 조치라는 말에 소연이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해고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퇴근길에 소연이는 지하철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연아, 오늘 회사는 어땠어? 응, 아빠.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요즘 일이 힘들다고 했는데 괜찮겠어? 네, 전혀 문제 없어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상사분도 잘 챙겨주세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이 좋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니 아빠는 정말 기뻐.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이는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연이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지만 내일도 또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재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소연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딸이 괜찮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직감으로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소연이 요즘 표정이 좀 어둡네. 재근은 혼잣말을 하며 택배 배달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소연이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도 배달할 물건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딸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 화장에서 물건들을 정리하며 재근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재근이 형, 딸이 다니는 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아,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회사야. 빌딩도 엄청 높고 로비도 화려해. 부럽네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인데 언제 그런 곳에 들어갈지. 재근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한 감정이 있었어요. 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택배차에 물건들을 싣고 첫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며 재근은 소연히 생각을 했어요. 딸은 지금쯤 깨끗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딸은 이런 힘든 일 안 해도 되니까 다행이야. 재근은 계단을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딸 생각을 하니 견딜만 했어요. 오전 배달을 마치고 소연이의 회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재근은 회사 로비 근처 상가에서 배달할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정말 죄송하다고요. 재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 소연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유리창을 통해 로비 안쪽을 들여다봤을 때 재근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한 중년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 계약도 못 따오면서 변명이나 늘어놓고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해야지. 김 부장이 소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직원들도 서너 명 서 있었어요. 모두들 민망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재근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딸이 회사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재근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결과가 이 모양이야? 내 아버지가 택배나 배달하니까 너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김 부장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봤어요. 재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로비로 뛰어들어갔어요. 소연아. 재근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소연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왜 여기에?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어요. 창피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당신들이 사람 자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재근이 김 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딸을 이렇게 모욕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분이 소연이 아버지구나. 택배 배달하시는. 피는 못 속이네요. 김 부장이 재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재근의 낡은 작업복과 때 묻은 신발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전 택배 일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재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당했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잘못되지 않죠. 다만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셨나 봐요. 딸이 회사에 손해만 끼치고 있어요. 김 부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재근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무릎을 꿇려 놓았습니까? 잘못? 일을 제대로 못해서 회사에 수억 원 손해를 끼쳤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역시 택배 배달하는 수준이네요. 김 부장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재근에게 집중됐어요. 마치 재근이 상식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재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김 부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소연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 같았어요. 아빠, 제발 가세요. 괜찮아요. 소연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로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소연아, 일어나.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재근이 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김 부장이 막아섰습니다. 잠깐, 아직 사과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소연 씨, 계속 무릎 꿇고 있어요. 이 사람아,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재근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상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이분 딸이 회사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쳐놓고도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는 거예요. 김 부장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재근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재근이 트러블 메이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니까 가세요.
제발. 소연이는 아버지가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근은 딸을 버리고 갈 수 없었어요. 소연아, 아빠가 왜 가야 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그때 김 부장이 더욱 악랄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런데 아버지, 택배하시다가 사고 내신 적 있으시죠? 보상도 제대로 못 하셨다던데.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재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몇 년 전 아내가 위독할 때 급하게 병원으로 가다가 낸 사고였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위독해서 재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 순이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였어요. 택배 배달 중이었지만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 화단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더 급했으니까 나중에 처리하려고 그냥 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했어요. 아내 병원비로 집까지 팔았지만 사고 보상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야간 일까지 하면서 몇 년에 걸쳐 모든 걸 갚았어요. 내 아버지, 회사 하청 택배하다 사고 내서 보상도 못한 사람이라며 너도 결국 그 피지. 김 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재근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연이는 아버지가 당하는 모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까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관계없는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내보내주세요.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재근을 끌어내려는 것 같았어요. 잠깐, 저는 딸을 데리러 온 아버지입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어요.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이 재근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근은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소연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 같았어요. 아빠. 소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재근은 로비 밖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저렇게 당하고 있었다니. 재근은 회사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택배 배달을 계속해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딸이 걱정되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소연이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재근이 달려가서 딸을 껴안았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아빠,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뭐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하지.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재근과 소연이는 한참 동안 길거리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경 쓰인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소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소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말하지 못해서. 재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딸에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다니 참담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재근은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부녀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빠,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재근은 한참 고민하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야. 재근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 엄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금 당장 와달라고 했지. 그때 난 택배 배달 중이었는데. 소연이는 숨을 멈추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렸어. 택배차로 병원까지 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재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되살아났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길에서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어. 화단을 들이받았지. 하지만 엄마가 더 급했으니까 나중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가신 거예요? 응.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 그리고 그날 밤에 재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그날의 아픔이 다시 밀려왔어요. 소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장례 치르고 병원비 정리하느라 정신없었어. 보상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지. 재근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엄마 병원비로 집까지 팔았으니까. 하지만 피해를 줬으니 어떻게든 갚아야 했지. 그래서 야간 일까지 하면서. 아빠,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몇 년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걸 갚았어. 이자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사람들은 그 과정은 모르고 결과만 보더라고. 소연이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대학생이었잖아. 그것도 엄마 잃고 충격받은 상태에서. 아빠 때문에 더 힘들어할까봐. 재근은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너는 학교도 다녀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아빠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 재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이가 회사에서 당한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재근은 소연이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이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제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잠을 못 잤을 텐데요. 우리 소연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재근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택배 배달을 해야 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집화장에서 동료들을 만났지만 평소처럼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재근이 형,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재근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어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딸의 일을 소문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회사 상하 관계라고 해도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택배차에 물건을 실으며 재근은 어제 일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그자가 소연이를 무릎 꿇린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을 택배 배달하는 수준이라고 무시한 것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택배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재근은 혼잣말을 하며 첫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도 재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소연이가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딸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쉽게 포기하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재근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소연이는 이런 힘든 일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하고 있구나. 아이러니했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더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재근은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오늘 회사 어떠니? 아빠, 괜찮아요. 오늘은 평소와 별다를 게 없어요. 소연이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재근은 딸이 또 무슨 일을 당했는지 걱정됐어요. 소연아, 아빠가 어제 그런 일을 봤는데 정말 괜찮겠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 괜찮으니까요. 회사 일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어떻게 정상이야? 아빠, 지금 회사에서 전화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재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또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어요. 오후 배달을 하던 중 재근은 우연히 소연이의 회사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어제 일을 생각하니 발길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나오는 직장인들을 보게 됐어요. 모두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재근은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봤어요. 낡고 더러워진 옷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소연이를 괴롭히는 놈이 있겠지. 재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동료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소연이를 괴롭혔던 김 부장 같았어요. 재근의 가슴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자식이. 재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러면 소연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재근은 소연이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또 야근을 하는 건지 걱정이 됐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회사에서 딸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 재근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소연이 생각만 계속 났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소연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였어요. 눈가가 붓기도 했습니다. 소연아, 늦었네. 밥은 먹었어? 네, 아빠. 회사에서 먹었어요. 소연이는 아버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로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소연아, 앉아봐.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재근이 딸을 거실 소파로 불렀습니다. 소연이는 마지못해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어제 일. 아빠가 너무 충격받았다. 아빠, 그런 일은 흔한 거예요. 회사 생활이 원래 그래요. 소연아, 그게 흔한 일이라고?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정상이냐? 재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그런 일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났어요. 아빠는 모르세요. 대기업이 어떤 곳인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경쟁이 치열하다고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야? 소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아, 그 회사 그만둬. 재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봐서는 내가 거기서 행복하지 않아. 매일 힘들어하고 있잖아. 하지만 아빠, 저 이 회사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월급도 좋고. 월급이 뭐가 중요해? 내 건강과 마음이 더 소중하지. 재근은 진심이었습니다. 딸이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빠, 제가 여기 그만두면 아빠는 어떡해요? 아빠도 택배 일 그만하고 편히 쉬셔야 하는데.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연아,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아빠는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우선이야. 하지만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소연이는 현실적인 걱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그만두면 다시 취업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때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사실은 저 오늘도 또. 소연이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어제 일로 더욱 화가 나서 소연이를 더 심하게 괴롭혔다는 것이었어요. 동료들 앞에서 저를 택배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 책상에 택배 상자를 올려놓고 이것도 배달하라고 했어요. 재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놈이 감히 우리 소연이한테, 아빠, 그리고 저한테 다른 부서로 발령 낼 거라고 했어요. 창고 관리 부서로요. 창고 관리 부서는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연이가 그동안 쌓은 경력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이었어요. 재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이렇게 괴롭히는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는 평소보다 늦게 회사에 갔습니다. 어제 일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시선이었어요. 소연아, 어제 일 괜찮아?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동료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소연아, 혹시 이거 봤어? 뭔데요? 어제 로비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누군가 촬영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더라고. 소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일이 인터넷에 퍼졌다는 말이었어요. 제목이 뭐라고 나왔는데요? 대기업 직장 갑질 현장, 택배 기사 아버지까지 모욕당해야. 조회수가 벌써 몇만 건이 넘었어. 소연이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자신과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됐다는 뜻이었어요. 댓글은 어떻게 나왔어요? 대부분 팀장님을 비판하는 내용이야. 사람들이 정말 화내더라고. 저게 사람이냐, 완전 갑질이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야.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들이 김 부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과거까지 공개됐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과거 이야기도 나왔어요? 응, 그것도 나왔는데. 사람들 반응이 의외야. 아버지를 이해하는 댓글이 더 많더라고. 부인이 위독할 때 그럴 수 있지. 나중에 보상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소연이는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 부장은 그날 하루 종일 소연이를 피했습니다. 인터넷에 일이 커지자 당황한 것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소연이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소연이는 회사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어제 일이 인터넷에 났어요. 뭐라고? 인터넷에? 재근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팀장님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 과거 일도 다 나왔어요. 재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의외로 아빠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부인이 위독할 때 그럴 수 있다고. 재근은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됐습니다. 소연아, 그래도 너 때문에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만 걱정하지 마. 아빠, 저 이제 어떡하죠?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오후에 회사 인사팀에서 소연이를 불렀습니다.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연 씨, 어제 일로 회사가 시끄러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여론이 좋지 않아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소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자신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김 부장과 함께 부서 이동을 검토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창고 관리팀이 유력해요. 창고 관리팀은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소연이가 그동안 쌓은 경력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주부터요. 정식 발령장은 내일 나올 예정이에요. 소연이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자신을 내쫓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소연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 남아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창고에서 일하면서 매일 그 모욕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니. 집에 도착하니 재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소연아, 오늘 어땠어? 아빠,
저 창고로 발령나요. 사실상 좌천이에요. 재근은 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소연이를 내쫓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소연아, 이제 정말 그만두자. 이런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어. 소연이도 이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일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김 부장과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연이는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서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과 아버지가 당한 모욕을 제대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소연이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회사 내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김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 모독에 대해 신고합니다. 소연이는 그동안 김 부장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날짜와 시간, 목격자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소연 씨도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사팀에서 온 답변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실망했어요. 역시 회사는 큰 사건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연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었어요. 요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질 만했습니다. 소연이는 여러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기업 직장 내 갑질 실상을 고발합니다.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며칠 후 한 방송사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연이는 기자와 만나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자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다른 증거도 더 있나요? 네, 인터넷에 올라간 영상들도 있고 목격자들도 있어요. 기자는 소연이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사 측에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공식적으로 취재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며칠 뒤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감사팀 조사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네요. 소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어요. 제가 참석해야 하나요? 네, 피해자 증언이 필요해요. 용기 내실 수 있겠어요? 소연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소연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회사 감사팀, 기자들, 그리고 김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감사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소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김 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녹음기를 들이댔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회사 로비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강요를 받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저를 걱정해서 회사에 오셨을 때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택배 일을 한다고 무시당하셨어요. 김 부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하지만 감사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증거부터 보시죠. 감사팀에서는 회사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소연이가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교육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감사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재근이 회사에 왔을 때의 영상도 나왔습니다. 김 부장이 재근을 모욕하고 밀쳐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를 택배 기사라고 무시하고 과거 일까지 들춰내며 모욕한 것도 보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즉석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소연이는 용기를 내어 더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저를 택배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 택배 상자를 올려놓고 배달하라고 비웃었어요. 정말입니까? 한 기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때 소연이와 같은 팀 후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소연 선배를 괴롭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민수의 증언까지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그리고 인터넷에 퍼진 영상들까지 모든 것이 김 부장의 잘못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감사팀장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사는 왜 이제야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회사 임원이 당황하며 답변했습니다. 김 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 직원에게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소연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직장인들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은 앞다퉈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기업 갑질의 실상, CCTV에 고스란히, 직원 무릎 꿇린 팀장, 아버지까지 모욕, 택배 딸이라 불린 대기업 직원의 용기 있는 고발. 뉴스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회사는 비난의 화살을 맞았어요. 김 부장은 그날 저녁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소연이는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며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용감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소연이는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소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어젯밤 뉴스를 본 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한다는 댓글을 봤거든요. 소연아, 아침 먹어.
재근이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을 차려놨습니다. 평소보다 푸짐했어요.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소연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차리셨네요. 우리 딸이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날인데 축하해야지.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도. 재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없었으면 전 끝까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부녀는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힘든 일들이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회사에 도착한 소연이를 맞이한 건 동료들의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소연아, 정말 대단해. 어제 뉴스 봤어. 우리가 못해준 일을 내가 해냈구나. 평소 김 부장의 갑질을 지켜보기만 했던 동료들도 이제서야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우리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때 우리도 함께 나섰어야 했는데. 이 과장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모두 달라질 거예요. 소연이는 동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걸 이해했거든요.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선배,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증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민수야, 내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혼자서는 어려웠을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오전 중에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소연이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소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이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높은 분이 직접 사과하러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런 일을 방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저의 책임이 큽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바뀌면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소연 씨가 제안해 주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도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전 직원 대상 교육은 물론이고 익명 신고 시스템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직원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소연 씨께는 특별 승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승진이요? 네, 소연 씨의 용기와 정의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소연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승진은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승진도 감사하지만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직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죠. 점심시간에 소연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그 높은 분이 직접? 재근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승진도 제안받았어요. 팀장으로 승진시켜준다고 해요. 우와, 우리 소연이가 팀장이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재근은 딸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정말 대단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아빠도 저를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주셨잖아요. 그때 아빠가 오시지 않았다면 그건 아빠로서 당연한 일이야. 딸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오후에는 언론사에서 후속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소연이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회사들도 내부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겪은 일이 의미 있게 사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팀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모든 팀원을 존중하는 팀장이 되고 싶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며칠 후, 김 부장의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회사를 떠나면서 소연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겼어요. 소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저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연이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존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회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소연이도 특별 강사로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직원들은 소연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모두가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직업이나 배경,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봤을 때는 침묵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교육이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소연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소연이 덕분에 우리 회사가 정말 좋아졌어. 이제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앞으로는 용기를 내서 잘못된 일에 목소리를 내겠어. 저녁에 집에 돌아온 소연이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교육 강사를 했어요. 정말 우리 딸이 강사까지 하다니 정말 대견하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뿌듯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싶어요. 재근은 딸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의미 있게 승화시키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소연아, 아빠도 앞으로는 숨기는 일 없이 솔직하게 살겠어. 아빠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저도요, 아빠. 우리 서로에게 솔직하게 살아요. 그리고 서로를 지켜줘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단단해진 관계였어요. 몇 개월 후 소연이는 승진해서 새로운 팀의 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어요. 우리 팀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팀이 될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실수에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팀이 될 거예요. 소연이의 팀은 곧 회사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고 성과도 뛰어난 팀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로 입사한 후배가 소연이를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사실 저희 집이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괜찮아. 가족 배경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하느냐야. 소연이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왔지만 여기서는 모두 평등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1년 후 소연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재근도 함께 참석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끝까지 지켜준 아버지와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소연이의 수상 소감에 회장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부녀는 함께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소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딸을 뒀다니. 아빠, 이 모든 게 아빠가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그날 회사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니야, 내가 용감했기 때문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잖아. 아빠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지켜줘요.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석양이 지는 길을 걸어가는 부녀의 뒷모습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소연이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고, 재근도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직한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